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완다의 거상입니다. 게임 플레이는 매우 독특한데 광활한 지역과 16개의 보스전 릴레이가 게임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전투, 이벤트 등이 아무것도 없는 특이한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거대한 거상과의 전투가 흥미진진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지역을 홀로 고독하게 탐색하는 느낌이 주는 몰입감이 상당해서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완다의 거상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거상에 대한 거대함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스를 처음 마주했을 때 압도적인 크기에 매료되어 멍하니 거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대한 자연을 보듯이 경이로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거상뿐만 아니라 자연 경관 또한 광활하고 웅장의 시각적인 답답함은 느껴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뻥 뚫린 초원을 바라보면서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었으며 특별한 조형이나 조경이 있지 않아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죽은 소녀. 모노의 생명을 되찾기 위하여 금단의 땅에 들어간 소년 완다가 16개의 거상을 상대로 벌이는 전투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소년과 소녀. 안개에 뒤덮인 몽환적인 분위기 등 특유의 테마는 계승하였지만 게임 자체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이코에서 보스전이 없고 전투가 배제된 게임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아예 보스만 나오는 게임을 만들어보자 해서 출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16개의 거상은 대체로 거대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며 그 자체로 보스이자 스테이지이기도 합니다. 거상 자체만으로도 말 그대로 던전의 느낌을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맵의 중심에 있는 신전에서 순서대로 거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때려잡고 다시 신전으로 귀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맵이 무지막지하게 크며 힌트라곤 검을 높이 들어 빛이 모이는 장소 뿐입니다. 거상과의 전투보다 거상을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상을 찾기 짜증난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략 지도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은 맵을 탐색하는 것인데 할만한 일이라고는 아그로를 데리고 도마뱀을 잡고 과일을 먹으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것 정도입니다. 넓은 필드에서 교감할 만한 대상이라고는 아그로밖에 없어 내내 쓸쓸한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거상과의 전투로 지쳐있는 완다의 모습도 그 쓸쓸함의 일환입니다. 음악적으로 고요함과 웅장함이 극단적으로 대비되게 만든 배경음악의 퀄리티가 아주 높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완다 또는 아그로의 발소리만으로 채워지던 세상에서 거상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게 되면 고요한 배경음악으로 바뀌다가 거상과 직접 대면했을 때에 나오는 플레이어의 두려움과 절망을 대변해주는 듯한 배경음악, 이후 거상의 몸체에 올라탈 때에는 배경음악이 바뀌는 연출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완다의 이름은 영어의 방랑을 뜻합니다. 완다는 이 게임의 주인공으로 모노를 살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청년입니다. 마을에서 훔쳐온 전설의 검과 활을 주 무기로 사용합니다. 기마술과 궁술 모두 상당한 실력입니다. 게임 전체를 통틀어 뵐 수 있는 상대가 도마뱀밖에 없기 때문에 검술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거상에게는 찌르는 것 외에는 검이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임 시스템 탓에 완다는 가히 초인에 가까운 신체 능력을 보여줍니다. 대략 5층 높이에서의 추락까지 견딜 수 있는 듯하고 아파트 10층이 훨씬 넘는 높이에서 떨어져도 떨어지기 직전에 발판 하나만 잠깐 붙잡고 떨어지면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어떠한 데미지를 받아도 앉아있으면 수분 내로 완치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체력과 악력이 올라서 수류탄 급의 폭탄이 발 앞에서 펑하고 터지고 100m가 넘는 괴물이 몽둥이 풀스윙을 갈겨도 죽기는커녕 잠깐 굴러다니다가 일어나 달립니다. 수백 미터의 마철로와도 같은 벽을 쉬지도 않고 올라가는 데다가 작은 새를 붙잡고 활강하거나 물고기를 붙잡고 물속을 누비는 무시무시함은 덤입니다. 모노는 완다가 금단의 땅으로 데리고 온 소녀입니다. 무슨 관계였는지는 의문이나 본래 저주받은 운명으로 인해 재물이 되어 죽은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 완다는 거상을 잡으러 다닙니다. 참고로 게임 중에 그녀의 이름은 8번째 거상을 잡은 뒤 나오는 컷신에서 쓰러져 있는 완다가 중얼거린 것을 떼면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아그로는 완다의 말입니다. 시스템상 칼로 베거나 활을 쏴도 도망가긴 하지만 튕겨내고 거상에게 공격당해도 상처 하나 안 납니다.
폭탄에 직격당해도 다리만 조금 절다가 회복하는 엄청난 경고성을 자랑하는 강철마입니다. 완다가 떨어져 죽을 만한 높이에도 다리만 절고 맙니다. 아그로를 이용해야 클리어할 수 있는 거상도 있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조연입니다. 완다가 거상을 잡고 나면 신전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완다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아그로를 쓰다듬는 기능이 있는 등 많은 신경을 써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다는 사랑하는 모노가 의식의 제물로 바쳐지자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서 전설을 조차 죽은 자의 혼조차 되살릴 수 있다는 금단의 땅에 도착합니다. 완다는 금단의 땅의 입구에 있는 신전에서 도르민을 만납니다. 목소리만 들리는 신비한 존재인 도르민은 완다가 갖고 있는 검을 전설의 검이라 칭하며 이에 관심을 보입니다. 완다는 도르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모노를 살려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도르민은 신전에 이열로 안치돼 있는 16개의 거대한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인간이 절대 부술 수 없는 우상들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와 생명력을 공유하는 괴물들을 찾아서 쓰러뜨릴 것을 요구합니다. 완다가 거상을 한참 쓰러뜨리고 있을 때 레몬이 병사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해와 마지막 거상이 쓰러질 때에 맞춰서 신전에 당도합니다. 완다는 에몬의 마을에서 전설의 검을 훔쳐서 도망쳐 온 것이었으며 금단의 땅에 온 것도 부활의 술법을 사용하는 것도 전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의 공격에 완다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만 죽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몸이 검게 변하더니 이윽고 그 몸을 통하여 거대한 악마의 형상을 한 도르민이 부활합니다. 사실 16개의 우상은 도르민의 힘을 나누어 봉인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도르민은 레몬과 병사들을 공격하지만 레몬은 완다가 갖고 있던 전설의 검을 신전 깊은 곳에 있는 연못에 던집니다. 그러자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가 발생해서 도르민의 몸체와 힘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여전히 검은 힘에 잠식된 완다 역시 그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도 그는 눈앞에 있는 모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역시 힘이 다하여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레몬은 병사들을 이끌고 금단의 땅을 떠나며 그들이 신전으로 통하는 다리를 건너자 다리가 무너져 다시는 아무도 그곳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레몬은 그걸 바라보면서 완다가 한 짓을 개탄하면서도 언젠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게 끝난 뒤 모노는 마침내 부활합니다. 도르민이 처음에 완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앞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은 건지는 불명확합니다. 깨어난 모노는 발을 절뚝이며 다가온 아그로를 따라서 신전을 나가다가 완다가 빨려 들어간 연못을 지나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머리에 조그만한 뿔이 난 아기를 발견합니다. 모노는 아기를 안아들고 계속해서 나아가 이윽고 신전의 꼭대기에 있는 정원에 도달합니다. 감독의 전작 이코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이코와의 관련성이 없는 듯하다가 엔딩에서 뿔난 아기의 등장으로 이코와의 관련된 것이라며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결국 저 뿔난 아기가 이코의 조상이고 완다와 거상이 이코의 수백 년 전 이야기라고 감독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엔딩에서 등장한 뿔이 난 아기의 수백 년 후의 후손이 전작의 주인공 이코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작중에서 완다와 모노의 관계가 가족인지 애인인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무너지며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금단의 땅과 신전에서 뿔이 난 아이가 자라고 후손을 낳고 이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 도리민이 완다를 이용해 무엇을 꾸미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그 말에 매달린 완다의 심정이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결국 마지막 16번째 거상을 쓰러뜨리고 신전으로 돌아온 완다의 모습은 변해버렸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변해버린 완다를 적으로 간주하여 마을 사람들은 완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완다는 결국 검에 찔린 채 여인을 찾다 검은 그림자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완다가 그림자로 변하자 도르민은 부활하게 됩니다. 16개의 거상은 도르민을 16조각으로 나뉘어 봉인한 형태로 완다가 거상을 쓰러뜨릴 때마다 완다의 몸에 하나씩 모이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르민의 부활을 막기 위해 다시 봉인하려 합니다. 봉인이 발동되고 도르민과 완다는 봉인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봉인의 여파로 유일한 길인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신전은 고립되어 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신전에서 깨어난 모노는 죽은 줄 알았던 아르고가 홀로 남겨진 모노를 위로해줍니다. 신전을 돌아보던 중 완다와 도르민이 봉인된 곳에서 뿔이 달린 아기를 발견하고 신전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완다와 거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완다의 거상 게임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잔혹한 동화와 같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상과의 전투 완성도는 정말 뛰어납니다.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여주는 연출은 공허함과 처절함을 동시에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는 완다의 거상의 가슴 아픈 게임 스토리와는 점점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그녀의 주인공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입니다. 그는 현재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주인공은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이 영화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앞으로 내가 느낄 감정을 벌써 다 경험해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새로운 느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건 아닐까 말이에요. 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감정이 메말라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살기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디지털 존재는 디지털 세상에서 형성된 사이버상 자아와 생활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미래에는 실제 생활에서 존재하는 자아가 아닌 디지털 사이버 자아를 통해 정체성을 발견하는 세대가 증가하게 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체 이식형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류 대다수가 사이버상의 디지털 존재를 보유하며 인간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통 방식에서 신체 이식형, 안경형 스마트폰으로 변화됩니다. 스마트 타투, 전자칩 형태로 신체에 이식되거나 안경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사람과 인터넷이 결합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미래에는 인류가 오프라인이 되는 시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인류는 인간에서 디지털 존재로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다의 거상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